정답보다는 과정, 2028-25 대입은 탐구력이 경쟁력이다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의 탐구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팀 유니온의 박정준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선 대책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내지는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사실 한 달 전쯤에도 이런 운영 관련된 대책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세특 글자 수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확정안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수업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을 유의하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바뀔 텐데 학생들은 이런 거에 개의치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보다 큰 변화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약간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나름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달 전 영상인데 대책만 놓고 본다면 오늘 말씀드릴 것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영상은 한 달 전쯤에 수업의 과정에서 찍은 영상이고,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은 그래서 나온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기본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제시됐는데요. 고교학점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첫째는 학생 지원 강화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수용성 제고 방안이 발표됐고요. 마지막은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 요 세 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운영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교사 정원을 확보한다든가, 온라인 학교나 공동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원 정원을 긴급 확보 추진한다든가, 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라는 것들이 기본 방향으로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이 중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직접적으로 좀 관련 있을 만한 이야기들, 나머지는 왜냐면 행정적인 조치들이고 학생 입장이 아니라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학생들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 지원 강화책이 나온 것이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진로 학업 설계 지원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학점 이수 지원을 강화하겠다. 마지막이 학생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사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있는 지원이나 강화 방안들은 행정적인 측면이거나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지원책이기 때문에 이 지원 강화책 가운데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안이겠죠. 그래서 이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행평가의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및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형 평가 및 지필평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행평가 최소 실시 비율 등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수행평가를 수업 중에 실시해야 되고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건 이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다만 수행평가에 앞서서 준비를 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아마도 그런 것까지를 점검해서 학생들이 수행평가로 인한 부담 느끼는 것들 워낙 강했고 수행평가 폐지론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수업 중에 철저하게 실시한다라고 할 때 누가 더 잘할까요? 생각해보면 수행평가의 절반 가까이가 독서 관련된 수행평가이거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쓰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교 분석을 하거나 내용을 주장하거나 이런 글쓰기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수행평가 부담 완화가 일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한테는 미리 준비를 하나 안 하나 큰 영향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50분 안에 이런 쓰기 부담이 예전보다 오히려 심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특히 중학교 시절부터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말하거나 쓰는 능력을 미리 조금 함양시켜 놔야 이런 수업 중에 실시하는 수행평가에도 적응을 더 잘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수행평가와 관련한 탐구활동을 하는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유리하다라는 건 수행평가를 수업 중에 하든 준비기간을 주고 하든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전에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안이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되는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수용성 재고 방안들이 발표가 돼 있는 건데 이 현장 수용성 재고 방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됐는데 학생들한테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을 줄 요소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을 유연화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고, 두 번째는 출결 관리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세 번째는 다과목 수업 및 학점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라는 안인데요. 이 중에 학생들과 관련해서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요소는 두 번째 요소인 거죠. 출결 관리는 뭐 교사가 하는 거니까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가 하든 담임 교사가 하든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거는 학교 생활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공통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기재를 1, 2학기 과목 합산 최대 500자로 변경하겠다. 이거는 예전에도 말이 나왔던 안이긴 한데 아마도 대부분의 진학 전문가들은 실행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안이 흘러나온 지난달 기준으로 이미 세특위 1학기가 얼추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500자로 마감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올해까지는 2학기까지 유지를 하고 내년 입학생부터는 연단 1, 2학기 합산해서 500자로 가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005년 9월 기준으로 어쨌든 발표가 되고 변경안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안이 나올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학기 걸 두고 2학기 거 500자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면 1학기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학기를 글자 수를 250자나 300자 수준에서 줄이고 2학기 걸로 가게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마감을 다 푼 상태에서 연말에 500자를 한 번에 1학기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쓰는 형태가 될지. 근데 이거는 학교 현장에도 혼란을 약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 1, 2학기 학기별로 과목이 운영되면서 1학년의 세특이 기존에 비해서 2배로 증가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원래도 중요했지만 그 중요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면 2015 교육과정 때랑 다른 게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2, 3학년은 학기제로 학기당 500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2015와 차이가 가장 컸던 건 2022 교육과정, 즉 고교학점제가 세특의 기재량이 8과목을 이수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500자씩 연간 4,000자였다면 지금은 연간 8,000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영상을 보시면 한 달 전에 찍어놓은 영상에서는 세특 기재량을 250자로 했을 때 8과목이면 한 학기에 2,000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1학기 세특이 마감됐으니까 하더라도 2학기 때 2,000자 얘기를 한 거였고, 아니면 연간 4,000자 가 됐을 때도 이제 창체 중요도가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얘기가 1, 2학기 합산 500자로 변경이 됐고, 그게 올해 1학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좀 초래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해까지는 그대로 가고 내년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연간 활동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1학년, 1학기와 2학기가 서로 다른 공통국어 1, 2를 각각 배우는 건데,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이 각각 한 40%씩 해서 두 번 해서 1년에 연간 한 4개 정도의 수행평가나 또 교과활동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걸 500자 안에 어떻게 담을 거냐. 물론 2, 3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1학년도 그렇게 담아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의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1학년 학생부가 500자가 됐을 때 이거를 학기별로 쪼개서 어떻게 기재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7월 달에 이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마감 시한은 학기말이 아니라 학년말로 변경했고요. 이거는 다시 이전에도 이미 7월로 완료가 된 사항이고, 교원, 입학사정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생부 기재나 대입제도 요소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겠다. 하반기에 이 개선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특만 놓고 볼 때도 2, 3학년 기재량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1학년 세특이 절반으로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게 2015 교육과정 과 비교하면 2015로 돌아간 거지 대단히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글자 수 절반으로 준 거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다만 1, 2학년 활동을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한 활동에 대해서 250자나 300자 수준 안에서 학기별로 내 태도와 역량을 잘 보여줄 거냐는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의 영향을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작성한 1학기 과목별 세특 500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학기 구분은 없지만 굳이 나눈다면 250자나 300자 단위로 나누어서 쓸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학생 역량을 잘 기재할 수 있을 거냐. 기재 부담이 오히려 교사 입장에서는 커졌을 수도 있다. 학생 입장에서도 내 역량을 어떻게 천자로 들어갈 역량을 다시 500자로 돌렸을 때 어떤 걸 강조해야 될 거냐도 학생도 디자인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1, 2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평가의 변별력 확보 문제예요. 세특의 글자 수가 어쨌든 줄어든 건 대학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글자 수가 많을수록 변별력 확보가 용이한데 이게 기존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때라면 평가의 변별력 확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 성적 위주의 평가가 일부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향은 창체 활동의 중요도가 일부 강화될 수 있다. 세특의 글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도 세특은 교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수행평가도 50분 한두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세특에 주로 기재가 많이 됐었고 라고 한다면 창체는 연간 활동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창체의 중요도, 깊이 면에서는 창체가 깊이를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중요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교과 종합 정시할 것 없이 이수 과목,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중요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특이 줄어든 만큼 면접의 중요도가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이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이후에 대학에서 또 여러 대학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학종평가 내지는 교과나 정시에서의 학생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할 거거든요. 그렇게 공개되는 정보를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진학 전문가들이 많은 조언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나온 것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하는 게 바뀐다든지 평가 요소가 바뀐다든지 비중이 아주 크게 변할 거라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2015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글자 수가 500자가 됐든 1000자가 됐든 바뀌지 않는 사실은 특히 세특에서요. 태도와 역량을 기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걸 글자 수가 줄어들더라도 태도와 역량이 강조되는 세특을 쓰면 대학은 좋은 학생을 귀신처럼 뽑아낼 거다. 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이런 사소한 변화에 너무 일희를 비하지 않고 학생들은 뚜벅뚜벅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 역량 키우기 위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